자, 오늘 배울 테마는요,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는 거 딱 봤을 때는 그 한자, 그 미정계수법, 왠지 한문을 좀 잘하거나 좀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 한자 용어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아주 해석 잘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 단원이, 이 용어가 정해진 거예요. 항등식, 그래. 좀 쉽게 얘기하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식? 뭐 그런 거.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상황과 수학적인 이론과 연관시키면서 여기서 배우는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걸 챙겨놔야 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등식을 배우려면 먼저 등식을 배워야 돼요. 등식. 그래, 여기 등식. 등식 이렇게 나왔죠. 등식. 일단 등식은요, 등호를 이용하여 표현한 식이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죠.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흉내 내면서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등식 너무나 쉽지만 등식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등호를 이용하여, 등호는 같다는 기호니까, 그죠? 요거 상상하시고요. 등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식. 그러면 등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려면 반드시 왼쪽 변이라는 이 좌변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 변이라는 우변이 있고, 얘를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라 얘기하죠. 다 용어들을 그때그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쓰지만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 만들어서 암묵적으로 막 깔고 들어가죠. 그래서 양변에 무엇을 더한다, 뺀다, 막 그런 말들이 다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등식 이렇게 상상하시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등식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종류가 얘기 나와요.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등식의 종류를 이렇게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방정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방정식,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방정식, 도대체 방정식이 뭐야? 뭔지도 모르면서 막 너희들은 그 풀고 막 자시고 막 했죠, 그죠? 방정식이 뭔지 지금부터 정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등식 속에, 그래, 등식 속에 변수는 변하는 수로서 상수의 반대말입니다. 상수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는 어떤 숫자라고 상상하시면 되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가치. 보통 미지수하고 혼동해서 많이 쓰는데, 선생님 요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미지수하고.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가치. 뭐 이런 거. 이 x는 6이면 참이지만 6이 아니면 거짓이죠. 얘는 아직까지 바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방정식의 해법이고, 이 x는 아직 변수입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수입니다. 이런 걸 변수라 얘기해요. 자, 등식 속에, 그래, 등식 속에 이거 등식이죠. 등식 속에 변수가 특별한 값일 때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럼 특별한 값을 찾는 게 관건이겠죠. 그 특별한 값을 찾는 게 나중에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정식의 해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은 일단 딱 봤을 때 등호가 있어야 되고, 좌변, 우변 어디든 간에 x가 들어있어 갖고 x의 특별한 값일 때 참이 되고, 어떤 값일 때는 참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얘 같은 경우 6일 땐 참이고 6이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얘는 방정식 맞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6이라 얘기해요. 그럼 6이 아닌 다른 수들은 이 녀석의 해집합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어떤 논리의 근간에 이 정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세요. 옆에 누군가가 야, 방정식이 뭐야? 그러면 너희는 등호 상상하시고, 등호 옆에 좌변 우변에 어떤 x가 있는 거 상상하시고, x에 대한 2차식이 있을 수도 있고 3차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x가 있는 거 상상하시고, 그 x의 특별한 값일 때 참이다라는 말을 깔아놓으면 그게 바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법은 뭐냐? 그 참이 되는 x를 찾는 과정이 해법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정의해 놓으세요. 나중에 방정식 파트 들어가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항등식, 이제 오늘 배우는 관건인 항등식이 나왔는데요. 항등식이 무엇인지도 이제 정의해야겠죠.
그냥 용어상 그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뭐 항상 그 등호를 만족하는 식, 뭐 그것도 절대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세요. 등식 상상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 상상하시고요. 변수 뭐 x 뭐 이겠죠, 그죠? 자, 근데 변수에 어떠한 값, 임의 값, 랜덤하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상의 모든 값들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등식이다. 아주 신기한 등식이지. 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어떠한 등식일까? 어떠한 등식이지? 이것도 등식 맞죠? 근데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x에 동일한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참이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팔 저울의 양쪽 저울에 동일한 양이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형태와 변수가 완전히 똑같죠.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항등식 맞죠. 근데 항등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x 2x 플러스 뭐 4 여기에다가 뭐 빼기 3 여기다가 x 더하기 x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 더하기 1 얼마든지 형태를 변환을 하더라도 상황 자체는 항상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상황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은 결국 적절한 변형을 통해 좌변과 우변의 형태를 같게 만들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증명도 하겠지만 항등식,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등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질문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 놈은 항등식이 된다. 그럼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럴 때에 대한 a, b를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개수를 찾게끔 나옵니다. 방정식은 x를 구하게끔 변수를 찾게끔 나오는데 얘는 변수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성립하게끔 하는 이 개수를 너희들이 정하세요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같게 만든다는 그런 상황하고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개수를 정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학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특정한 값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방정식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떠한 등식이 얘는 모든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여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를 예측해야 될 때도 필요해요. 솔직히.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참인 것, 절대 진리. 그런 거. 그런 게 항등식 같은 개념이니까 수학에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정식만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항등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식 속에 그죠?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항등식은 관건이 뭐예요? 변수 x를 찾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왜? 항상 성립한다는 임의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는 이 가정이 깔린 상태에서 결론이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가정을 깔아놨으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x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개수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맞추는 거죠. 항상 성립하게끔 만드는 그 식의 형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항등식이죠. 이제 실제 이제 풀이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참고하실 만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죠, 너희들? x 플러스 1은 뭐 x 빼 더하기 3이다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등식 속의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는 등식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건 뭐야? 거짓말이잖아. 항상. 표현은 가능해요. 근데 얘는 x 해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가끔 애들한테 공부시키려고 거짓 등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 등식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이제 얘는 해 측면에서 해가 없는 등식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합니다. 하지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등식이라는 표현에서는 항등식이라는 게 하도 의미가 있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만든 거고요. 큰 의미에서는 다 방정식이죠.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얘는 해가 없는 방정식, 얘는 해가 특별한 방정식. 큰 의미에서는 방정식인데 이렇게 용어들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용어 없이 얘는 거짓이다, 뭐 거짓인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등식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가 항상 어떠한 형태를 갖더라도 해가 항상 없도록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뭐
A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해가 없도록 만들려면 A는 1을 제외한 모든 것들 다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식을 참이되게 하지 않는 등식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참이될 수 없는 그런 등식도 표현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해 측면에서 볼 때는 해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는 없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식은 크게 이제 기억하세요. 등식은 등호로 표현한 식인데 종류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방정식은 특별한 값일 때 참여되는 등식, 항등식은 특별한 값이 아닌 일반적인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얘는 특별한 값을 찾는 게 관건이고 얘는 그게 항상 성립하도록 만드는 그 식의 구조를 찾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결국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이렇게 개수를 찾는 그런 게 관건이고 요 참고사항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인 등식도 있는데 그 거짓인 등식도 표현은 가능하고 용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없는 등식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항등식 파트에 있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용어를 읽어보고 이제 증명 및 설명 들어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미정계수법 말 뜻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 한자성어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항등식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항등식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이 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개수를 너희가 정해라 라는 게 미정계수법이에요. 그럼 이 미정계수법을 적용시키려면 항상 문제에서 항상 성립한다.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임의 값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그러한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야겠죠. 자, 이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수치대입법 한번 읽어볼게요. 변수에 특별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찾는 방법이다. 어떤 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너희가 마음에 드는 가장 간단한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그 식이 나올 텐데 그 식을 이용해서 이 A,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식을 이용해서 A, B 찾으면은 결국에는 항등식이 돼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값 아무거나 대입해 보는 건데 그래서 A, B 개수를 찾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고 개수비교법은 이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결국 그 증명된 결과를 보시면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뭐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 1차항의 개수는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찾는 방법. 어쩌면 상식적인 거죠. 수치대입법에 의해서 이 결과는 나오지만 개수비교법이 오히려 너희들은 더 찾기 쉽죠. ax 플러스 b가 2x 플러스 3이었는데 얘가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 되려면 a는 2가 되고 b는 3이 돼야 된다. 이러한 원리들. 좌변, 우변 똑같이 균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어떠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편리한 것을 적재적소에 너희가 갖다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정의 같은 것을 한번 이해하기 쉽게끔 옆에 설명을 덧붙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리하면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다. 종류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방정식은 변수의 특별한 값일 때 참여되는 등식이므로 변수의 특별한 값을 찾는 과정이 관건이다. 항등식은 변수의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참여된다는 가정을 깐 등식이기 때문에 x를 구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 개수, 상황을 맞추기 위한 항상 성립하게끔 하기 위한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다. 이건 참고하시고 거짓 등식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 파트니까 항등식의 관건인 개수를 찾는 방법이 관건인데 개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 있다. 그럼 수치대입법은 무엇이고 개수비교법은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서 적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 및 설명과 개념딱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 방법을 완전히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 및 설명 들어갈게요. 나뭇가지에
자, 증명 및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를 들 겁니다. 선생님 그랬죠? 등식, 등호가 있는 식, 방정식과 항등식.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등식을 표현도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거짓 등식도 있다고 살짝 내가 노트해 두겠습니다. 이거는 수학 학계에서 정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그냥 선생님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정의. 너희들 이제 읊을 수 있죠? 변수에 특별한 값을 대입해서 특별한 값일 때만 참여되는 등식.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예를 좀 들어봐야겠죠? 아까 선생님 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너희가 맨날 봤던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거는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등식의 성질로서 양변에 7을 빼니까 등식은 성립하고 x는 마칠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럼 수가 나오는데 그럼 x가 마이너스 7이면 얘는 참이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7이 아니면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에요. 등식이긴 등식인데 x의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딱 참이 나오죠. 그 특별한 값이 있는 그 등식, 얘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얘 차수에 따라서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얘가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얘가 분수식이면 분수 방정식이 될 수 있고 이게 무리식이면 무리 방정식이 될 수 있고 이게 초월식이면 초월 방정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fx는 0꼴에서 이 fx는 0꼴에서 이 fx가 차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에 따라서 그 용어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값이 존재한다면 그냥 방정식이 됩니다. 끝. 그래서 방정식의 해법 중에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만약에 인수분해 갖고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얘가 1 또는 2 이렇게 찾는 방법 있잖아요. 이것도 특별한 값이 존재하니까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방정식은 나중에 방정식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이번에 배우는 게 키포인트인지 항등식. 이게 이제 관건인데 항등식은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참여되는 등식이야. 이거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참여되냐? 아니죠. 마이너스 7 대입하면 참여되지만 마이너스 7이 아닌 뭐 마이너스 5나 0 같은 거 대입하면 거짓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이죠. 그럼 항등식은 어떤 구조입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이걸 한번 봐요. 아주 단순한 예지만 AX는 B라는 등식이 있어요. AX는 B라는 등식이 있는데 A가 0이 아니면 얘는 1차식입니다. X에 대해서. 그래서 나눌 수가 있어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A분의 B. 그럼 X가 이렇게 하는 개가 딱 나오죠? 이게 바로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요 식을 내가 한번 상황을 만들고 A가 0이면 어쩔 건데 그러면 0 곱하기 X는 B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기억 B마저 0이면 어쩌지? 니은 B는 0이 아니면 어쩌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B마저 0이면 0 곱하기 X는 0 꼴이 나오고요.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오죠. 그럼 보세요.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얘기는 여기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고 항상 참이죠.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그럼 요 놈이 항등식이 되려면 A는 0, 동시에 B는 0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죠. 그러면 오른쪽이 0이 아니면 좌변은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곱하니까 0 되는데 오른쪽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거짓말이야. 이 등식은 거짓이죠. 그죠?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거짓 등식이죠. 해가 없는 방정식. 그럼 얘는 해가 없으려면 A는 0이면서 B는 0이 아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죠. 그죠? 자, 선생님은 강조사항은 여기에 강조하고 싶다. 지금 상황. 항등식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수식으로 이제 개수를 딱 정해지지 않아 갖고 이렇게 미지수로 정한 다음에 이 놈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어떤 개수를 정하시오라는 어떤 의미로 나오죠. 나중에 이게 좀 더 이제 문제답게 좀 바뀌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 b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가 1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이렇게 얻어내면 돼요. 왜? 기본꼴이 0x는 0꼴을 낳아야 되므로. 이게 이제 그러한 어떤 항등식의 상황을 아주 쉽게 대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방정식은 x를 구하는 거에 익숙해져 갖고 빨리빨리 하지만 항등식의 정의를 그래도 곰곰이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항등식 딱 보면 그냥 이거 왼쪽 오른쪽 같은 거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정의는 아닙니다. 상황이죠. 정의는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항등식임을 보이려면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참여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음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요거처럼.
0 곱하기 x는 0,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줘야만 얘가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다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기보다는 항등식이라고 해놓고선 개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얘처럼 이거 항등식이다 x에 대해서. 그러면 개수를 a는 1, b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등식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항등식은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 등식이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그러면 결국 항상 참인 등식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지만 정의에 맞게끔 그걸 찾는 과정은 그 특별한 특별한 몇 개의 값들을 마음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마음대로 대입을 해갖고 그게 항상 참이대로 그 나오는 등식을 가지고선 연립을 하게 되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항등식은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인 미정개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까 같은 상황을 아주 단순한 상황이었죠. 아까 AX는 B라는 상황을 내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정의에 맞게끔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봐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볼까? 1 넣어볼까요? 왜 항상 성립하니까 A는 B다. X에다 아무거나 넣어봐요. 0 넣어볼까요? 성립해야 돼요. 0 집어넣으면 B는 0이다. 그럼 이거 두 개만으로 B는 0이고 A는 B는 같으니까 A는 0, B는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정의고요. 다르게도 해볼까요? X에다 난 마음에 드는 게 2야. 그럼 2 집어넣어볼까요? 2A는 B. X에 또 마음대로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A는 B. 연립해볼까요? 두 개 뺍시다. 그럼 3A는 0. 그럼 A는 0. A가 0이면 대입하면 B는 0.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바로 아주 쉬운 예지만 항등식을 푸는 기본입니다. 변수에 마구잡이로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요. 그래서 나오는 등식을 이용해서 연립을 해요. 그럼 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치대입법이다. 수치대입법.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다라는 정의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수치를 대입해서 나오는 등식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A, B를 찾는 과정. 이게 바로 수치대입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볼게요. 개수비교법. 자,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얘를 AX 빼기 P라는 상황으로 만들고 여기를 0 곱하기 X 플러스 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좌변도 1차식, 우변도 어거지지만 1차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1차항의 개수 A는 1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해갖고 항상 좌변과 우변을 균등하게 형태를 맞춰주는 거죠. 골격을. 이게 바로 개수비교법이에요. 이 개수비교법의 원리는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였죠. 자, 넘겨볼게. 등식의 성질로서 A 빼기 CX 플러스 B 빼기 D는 0 이렇게 나왔죠. 아까 우리가 외웠던 이 상황, 이해를 했던 상황,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이 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항등식 되려면 얘가 0, 얘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C가 돼야 되고 B는 D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상황이 뭡니까? A는 C가 돼야 되고 B는 D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에요? 개수를 비교하는 상황이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고 1차항은 1차항끼리 같아야 된다는 이게 바로 개수 비교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요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식에서 의미가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이야. 만약에 이런 게 있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이다.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 A는 1이고요. B는 5고요. 그리고 C는 8입니다. 개수 비교법.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개수를 비교하여 좌변과 우변의 형태를 갖게 만드는 방법. 아주 단순한 상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에서의 관건은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개수를 찾는 걸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편리할까요?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는데 무엇이 편리할까요? 그 편리한 것은 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쩔 때는 수치 대입법을 표현하는 게 편리하고 어쩔 때는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딱 문제를 선생님이 3개로 구성했는데 그 개념딱 문제를 보면서 이때는 수치 대입법이 낫구나, 이때는 개수 비교법이 좀 더 낫구나라는 것을 익히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개념딱 문제 보면서 한번 익혀봅시다. 자, 개념딱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개념딱 문제 들어왔습니다. 개념딱 문제. 다음 등식이 변수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결국 a, b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요 1번에 대해서 내가 개수를 찾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변과 우변을 곰곰이 보니까 얘는 일단은 변수 x에 대한,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돼요. 하필이면 내가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어떤 상황 발생돼요? 그래서 4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b는 10이다라는 상황이 나오죠.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3 대입하면 어쩔까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9, 즉 a는 마구라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9고 b가 10이면 얘는 성립합니다. 얘 항등식 돼요. 끝났습니다. 수치 대입법 얼마나 좋습니까? 얘를 내가 다른 수치도 대입해 볼게요. 0도 대입해 볼까요? 0. 그러면 마사 A, 마산 B는 6 나옵니다. 그리고 뭐 6도 대입해 볼까요? 6 같은 거? 마음대로 아무거나 6 대입하면요. 2A 플러스 3B는 12입니다.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2A는 18 나와서 A는 마이너스 9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넘겨서 풀면 B는 10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어떤 수치를 아무렇게나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변수에. 그게 항등식의 정의니까. 그럼 어차피 A, B는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얘를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볼까요? 자, 개수 비교법은 항상 형태를 맞춰서 좌변 우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가로 열고 닫고 X 마사 A 마산 B는 X 플러스 6이다. 자, 그럼 1차항의 개수는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로 만드세요.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A 마산 B는 6이었으니까 이거 만드세요. 이거 연립하면요, 얘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개수 비교법으로 푼 거죠. 그러니까 푼다는 느낌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푼다라는 것은 방정식에 쓰는 거고 얘는 개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정개수법, 개수를 찾는 거예요.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물론 얘를 내가 항등식이라고 안 하고 방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방정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값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넘겨요. 이것도 넘겨요. 빼기 x 하고 4a 플러스 3b 플러스 6 해서 얘를 묶어요. a 플러스 b 빼기 1의 x는 4a 플러스 3b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얘 나눕니다.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x가 한 개가 나오죠? 그럼 방정식이죠. 지금은 방정식하고 안 했잖아요. 항등식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항등식의 접근법인 개수를 찾는 과정이 관건이지 x를 구하는 과정이 관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x, y를 푸세요 그랬다, x를 구하세요 그랬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나눠갖고 x를 찾는 과정인 그 방정식 풀이법을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주는 교훈은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어느 상황으로도 풀 수 있지만 문제에서 어떠한 순번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수치를 대입할 때에도 어떤 수치를 대입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좀 설계를 하고 상황을 만드셔야겠죠. 그죠? 이왕이면 간단한 게 좋죠. 그죠?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럼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막 0도 넣어야 되고 1도 넣어야 되고 2도 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1도 넣어야 되고 아무거나 다 넣어도 상관없죠. 그죠? 그게 수치 대입법이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K도 문자, M도 문자, L도 문자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얘는 수치대입법보다는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편리한 식입니다. 자, 한번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변은 전개할 게 없죠? 전개되어 있죠? x3승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36 이퀄. 자, 이거 전개하면은 x3승 플러스 l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mlx mx 제곱 먼저 있죠. 어쩐지 이상. mx의 제곱 플러스 mlx 플러스 마이너스 12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x의 세제곱 kx의 제곱 36 빼는 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동량 묶어서 x의 제곱 플러스 ml 마이너스 12의 x 마이너스 12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유, 글씨 완전 날라가네. 선생님 글씨 연습 좀 할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하는 거죠. 개수 비교. 자, 2차항의 개수는 2차항의 개수끼리 같다. 자, 그리고 여기 1차항은 여기 없죠. 그럼 0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0은 ml 빼기 12. 그리고 요 마지막 항, 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12m이니까 m은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m이 3이면 어이구 땡큐야. 3l은 12가 나와서 l은 4네요. l이 4고 m이 3이니까 k는 7이네요. 요게 좀 간단하죠. 그죠? 요게 좀 간단하고 얘를 이제 막 1도 대입하고 식 만들고 뭐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식 만들고 뭐 0 대입하고 식 만들고 요런 게 좀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개수 비교법이 간단하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정리만 하게 되면. 그죠? 왜냐면 이거 m과 l 곱하고 막 숫자 집어넣으면 분배 법칙을 몇 번 해야 돼요. 그런 식들을 계속 하느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한 번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그게 더 간단히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할지 수치 대입을 할지에 대한 미정개수법을 어떤 걸 적용할지에 대한 것은 자기 능력이고 자기 판단인데 이왕이면은 가장 간단한 것을 찾아야겠죠. 자, 그것들에 대한 능력을 기르려면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각각 유형별로 반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3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결국 등식이 x, y에 대하여 변수가 두 개죠. x도 변수, y도 변수, x도 변수, y도 변수, x도 변수, y도 변수. 그럼 x, y에다가 아무거나 막 넣어봐요. 뭐 00도 넣어보고 01도 넣어보고 10도 넣어보고 01도 넣어보고 아무거나 막 넣어봐도 상관없어요. 11도 넣어보고 12도 넣어보고 아무거나 넣어봐도 상관없습니다. 00 넣어보면요. 그 000000 넣어보면 마이너스 2는 C라는 게 나옵니다. 만약 111111 넣어도요. 어떤 식이 나오겠죠. 11 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2는 11 집어넣으면 5 빼기 1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6 더하기 C인데 C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뭐도 넣을까요? 10도 넣을까요? 10? 내 마음이죠. 10 넣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A 플러스 B 빼기 2 10 넣으면은 5 빼기 2 사라지고 그죠? 이게 C 빼기니까 그럼 A 더하기 B는 5가 나와요. 그럼 얘하고 연립하는 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4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B는 9니까 B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B가 3이면 A는 5다, A는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대입법. 근데 얘를 개수비교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비교법. 전개하는 거죠. 전개해서 골격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각게 맞춰갖고 개수를 비교하는 건데 그럼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가로 열고 닫고 X 플러스 B 마이너스 2A의 Y 마이너스 2는 5X 빼기 Y 플러스 C 플러스 C 맞죠?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5가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면서 동시에 C는 마이너스 2다 하게 되면은 이거 연립하면 또 나오겠죠.
똑같은 거 나옵니다. A는 2, B는 3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결국에는 어떠한 식을 보더라도 우리는 항등식 풀이 들어가서 개수를 구해야 된다는 상황을 딱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딱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수치 대입을 할지 개수 비교할지 판단하셔야 돼요. 무엇이 간단할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검산식까지 적용시키면은 오히려 수치 대입이 편리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고 그럼 목도 몇 차식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상수인 건 사실인데 얘는 근데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검산식은 형태가 골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이 되므로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여기다가 수치 대입을 하여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F알파는 R이다라는 이 참인 논리,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죠. 그런 것까지 확장하면 수치 대입이 좀 더 세련된 논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연습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그 중에 이게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서는 항등식이 무엇인지 방정식과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먼저 좀 철학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항등식의 관건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거다. 미정계수법은 그럼 무엇이냐? 말뜻 그대로 정의에 맞춰서 x 또는 y 변수에 0이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간단한 걸 집어넣었을 때 항상 참인지를 찾는 과정, 그래서 A, B를 구해내야겠죠. 그게 바로 항등식의 어떤 관건이고 항등식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때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원리가 왜 나오는지 보시고, 오히려 수치대입법은 원리라기보다는 정의죠.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수치를 대입해서 그걸 맞춰서 연립하는 거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얻어낸 공식이 개수비교법이죠. 결국 개수비교법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죠. 같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x를 집어넣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파트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심오한 논리가 있는 건데 잘 좀 음미하셔갖고 요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 나머지 정리 상황도 아주 멋진 식이죠. 검산식 나눗셈 원리를 적용시켜서 이 항등식 개념을 적용시켜서 F알파가 결국 나머지였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고 더 의미를 확장하고, 그 기본 근간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거기에 수치대입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 한번 했고요. 예의상 한번 이렇게 꼼꼼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뭐 다음 테마에선 또 곱셈공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음 테마에서 또 만납시다. 자, 열심히 하세요. 이상.